우리나라 축구가 진짜 발전을 하고 싶으면 왜 국내 지도자를 갑자기 써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하겠죠. 아, 이번에 일어난 거 보면 모르냐, 우리나라는 역시 규율과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럼 씨발 뭐 해외 사람들은 다 클린스만이야? 아니잖아. 해외에서도 규율을 지키고 이런 걸 정말 잘 따지는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지금 변명을 대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할 수 없는 이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몽규 이제 회장을 여기다 이제 저희가 사진을 넣어놨는데, 클린스만 경질 책임에 대해선 종합적인 책임은 대한축구협회와 저에게 있다. 그 원인에 대한 평가가 조금 자세히 분석한 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위약금에 대해서는 클린스만 감독과 해지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하고, 혹시라도 재정적인 부담이 생긴다면 회장으로서 재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겠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대해서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 이번 기자회견 이후 논의한 뒤 구성하겠다. 차기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는 일정 등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아직 안 했고,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숙기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전했다. 또 정몽규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파울루 벤투 감독 선임 때와 똑같은 프로세스를 적용을 했고, 벤투 감독의 경우는 높은 순위의 후보가 답을 미루거나 거부를 해서 이후 결정이 되었고,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도 후보 61명에서 23명으로 좁혀졌다가 위원장을 통해서 5명으로 이제 추렸고, 5명에 대한 인터뷰가 오가면서 1, 2번 후보에 대한 면접도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 클린스만 감독을 결정했다. 재연임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2018년도 총회 4연임을 제안으로 바꾸려고 했고, 하지만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대답을 설명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축구가 저는 발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벤투가 지난 아시안컵에서 몇 강을 갔죠? 8강을 갔죠. 8강을 갔어요. 네. 그리고 그때 8강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벤투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많았습니까? 아, 이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 축구 절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월드컵을 가기 바로 직전에도 벤투 바꿔야 된다. 이 빌드업 축구 절대 안 되고 이렇게 명단 짜는 사람이랑은 월드컵에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논란이 많았지만 김판곤 위원장님이 거기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견고하게 이 축구를 믿어줘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결국 월드컵까지 나갔고, 네. 월드컵에 가서 주도적인 축구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클린스만 감독도 저는 똑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뭐 위원장이 선임을 했든 회장이 선임을 했든 누가 선임을 했든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 직접적으로 선임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선임을 했다라고 보면 가장 중요한 건 4강 성공이냐 실패냐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고 봐요. 그쵸. 나는 실패라고 보지만 무조건 우승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나 일본은 아시안컵에서 결승 못 가면 난 실패라고 봐. 우승이 아니라 결승을 못 가면 결승은 가서 뭐 질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근데 결승까지가 나는 우리나라랑 일본한테는 마지노선인 거라고 생각해. 아시안컵은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무조건 결승 못 가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는데, 준결승은 어쨌든 간에 갔기 때문에 네. 준결승 간 거에서 만족할 수는 있는 거잖아. 그쵸. 뭐 대표팀이라든가 뭐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잖아. 네. 혹은 어떤 부분에서 만족할 수 있냐면 본인들이 이 감독을 알고 선임을 했을 거 아니야. 본인들이 이 감독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이 감독이 왜 우리 대표팀에 와야 하는지, 왜 클린스만이 우리 대표팀에 와서 잘할 수 있는지를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뽑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 팀이 4강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말 그대로 손흥민과 이강인 때문에 경기를 졌다라고 하면 이건 클린스만 탓이 아닌 거잖아. 이 협회 입장을 보면 네. 혹은 감독이나 코치가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둘이 분위기 망쳐서 마지막에 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은 협회장이 해야 되는 거는 이건 감독 잘못 아니네. 그러니까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난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냥 밀고 나갔어야 돼.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된 축구 협회라면 비록 성적이 안 났어도 김판곤 위원장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네. 이 축구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어떠한 큰 일을 해내고 싶은 사람은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좋은 예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라이트 형제가 미친 소리 들으면서 니네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지만 그거 신경 썼으면 걔네가 비행기 만들었겠냐는 거야. 그쵸. 이순신 장군이 싸움 들어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 말 들었으면 그 전쟁 이겼겠냐는 그쵸. 거야. 뭐 누군가는 하면 안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이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확신이 있고 소신이 있어서 가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가서 싸워서 이긴 거 아니야. 그거와 똑같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축구협회에는 시스템이 없고 네. 우리나라 축구협회에는 왜 이 감독을 지금 당장 선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철학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가 나는 발전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장이 여론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감독 선임할 때 있어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옳은 방향으로 본인이 설명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뉴스 기사로 봤을 때는 원래 김판곤 위원장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감독 선임할 때 원칙 자체가 거기서 출연한 인원을 올리면은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원래 우리나라 축구협회 감독 선임 방식이었대요. 근데 김판곤 위원장이 떠나고 난 이후로 정문규 회장이랑 대한축구협회에서 규정을 좀 바꿨대요. 그래서 그 바뀐 규정을 보면은 감독 선임할 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리스트를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 최종 권한, 모든 감독 선임 권한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행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전을 보면은 회의를 통해서 충족 여부가 조건이 형성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결단을 내리는 구력으로 갔는데 아니, 그래도 결제는 회장이 하죠. 그쵸.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 밀러나 뭐 누가 아무리 리스트를 올렸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회장의 선택에 대한 그게 많았다. 의견적인 부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철학이 없고 시스템이 없는 거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 축구가 발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외국인 감독을 데려온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월드컵 어떻게 갔냐는 거야. 그쵸. 월드컵 가가지고 16강 어떻게 올라갔으며 브라질한테 뚜까 맞긴 했지만 브라질한테도 우리가 되게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줬어요. 알리송이 아니었으면 분명히 득점을 더 했을 뻔했던 장면이 꽤나 있었고요. 근데 이 회장님이 지금 와서 또 스탠스를 어떤 식으로 지금 느낌을 바꾸고 있냐. 우리나라 축구협회 이야기는 이거 외국인 감독으로 될 게 아니다. 한국 감독을 뽑아야 되고 한국 위원장을 앉혀야 된다야. 그럼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밀러를 자기들이 그럼 애초에 왜 데려왔어요? 유소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밀러 위원장을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 유소년 발전에 기여를 했냐 안 했냐? 최선을 아마 다해야죠. 대한축구협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밀러 위원장 때문에 우리나라 유소년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20세에서도 성적을 내고 어쨌든 간에 17세도 월드컵 가서는 좀 안 좋았지만 변성환아도 잘하고 다 했던 거 아니야. 항상 우리나라 연령별들이 그래도 꽤 잘하잖아요. 네. 아시안게임도 가서 잘했고 와일드카드가 있다고 한들. 근데 그런 유소년 가리키는 사람들을 자기가 뽑아놓고 갑자기 이 사람이 한 번도 예를 들어 해보지 않은 축구협회에 강화위원장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또 내쳐. 그러니까 맞지 않는 옷을 입혀놓고는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은 그 하지도 않는 부서로 그 이직을 시켜놓고는 너 왜 일 똑바로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결국에는 정문규 회장이 칼을 든 거는 클린스만 내보내고 난 뒤에 이 모든 여론을 다시 한번 전력강화위원장의 칼을 드는 걸로 조속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국내 감독을 선임하는 건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여론을 흔드는 거는 우리가 무조건 말이 통하고 국내 선수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내 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자 팩트는 외국인 감독 중에서도 괜찮은 지도자를 데려올 만한 재정적인 더 이상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론 쪽에다가는 국내 감독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너 국내 감독은 얼마 받을 거 같냐 대표팀 가면? 5억에서 10억 받을 거야. 그쵸. 그 정도 그러니까 받는데. 그 정도 받으면 외국인 감독은 데려올 수 있는 사람 많아요. 네, 그 그러니까 사람들- 이름값 있는 사람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일 똑바로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페인 라리가 수석 코치가 돈 얼마 안 받아. 라리가 수석 코치 할 바에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수석 코치 하는 게 돈 더 많이 받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K리그가 혹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돈을 절대 적게 쓰는 나라는 아니야. 그쵸. 아시아에서 허나 이제 뭐 우리가 흔히 프리미어리그를 본거나 이런 걸 보면서 명장을 데려올 수는 없는 거지만 충분히 우리나라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외국인 지도자 같은 사람들 못 데려오는 정도의 연봉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고, 갑자기 여기서 외국인 탓을 해버리면서 이제는 국내 지도자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왜 써야 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 축구가 진짜 발전을 하고 싶으면 왜 국내 지도자를 갑자기 써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하겠죠. 이번에 일어난 거 보면 모르냐, 우리나라는 역시 규율과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럼 씨발 뭐 해외 사람들은 다 클린스만이야? 아니잖아. 해외에서도 규율을 지키고 이런 걸 정말 잘 따지는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지금 변명을 대고 있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나라 축구가 맨날 월드컵 나가면 목표가 16강인 거고, 맨날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나가면 64년 만에, 68년 만에, 72년 만에, 76년 만에. 근데 그때마다 뭔 줄 알아? 황금 멤버래, 씨발. 우리는 도대체 언제 황금 멤버가 아닌 거야? 뭐 옛날에 박지성, 이영표 트리오가 있을 때도 그랬고, 양박상용이 있을 때 그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기성용 선수를 주축으로 이제 이청용,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이강인, 김민재, 손흥민이 있을 때도 그랬고. 근데 우리나라 축구의 연역을 보잖아요. 선수들은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 선수단 퀄리티는 이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많은 선수들이 더 빅리그 가서
올라서 뛰고 있는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행정이나 감독들의 이 수준은 올라가고 있냐? 오히려 히딩크 때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많이 발전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좋은 지도자들이 한국에도 진짜 많이 나오고 있죠. 왜 이정현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김기동 감독님 같은 분들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변성환 감독님 같은 분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매력적인 축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그거는 유소년 쪽에도 마찬가지고 진짜 그냥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들 혹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협회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협회 차원에서 협회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본인들이 직접 터득하고 본인들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대한축구협회가 예를 들어 초등부에서 가장 잘한 지도자를 모아서 뭐 연수를 가고요. 중등부에서 가장 잘한 지도자를 모아서 또 연수를 한 번씩 갔다 오고 그건 지금 고등부에서 하고 있어요. 해서 뭐 또 갔다 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야. 그냥 성적 그냥 성적 잘 낸 팀들의 지도자들이 간다는 거 아니야. 좋은 축구가 근데 아니야. 맞아요. 성적 좋은 팀들에서 사실 지도자들이 가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왜? 결국 우승한 감독이 MVP 받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 우리나라 초, 중, 고 엘리트 축구 자체가 여러분들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스카우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 거 다 우리가 진짜 보면은 이 어린 선수를 사고 팔고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시스템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단순히 그냥 축구를 잘 가리키고 팀 매니지를 잘해서만 우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수 빨로 우승하는 지도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도 정말 시스템을 잘 만들고 잘하시는 지도자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칭찬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없고 어떻게 우리가 축구가 더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아예 없고 그냥 진짜 개개인의 노력들로 좋은 선수가 나오고 있는 거고 개개인의 노력들로 좋은 지도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게 협회가 뭘 하고 협회가 어떤 걸 하고 막 협회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쵸. 뭐 우리나라 라이센스 시스템만 봐도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K리그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지 못하신 분들이 결국엔 돌고 돌아서 다시 전임 강사로 가서 지도자를 키우는 일들을 하고 있고 당장 현장에서 본인의 지도력을 검증을 하지 못한 분들이 지도자를 키워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뭐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 정말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 굳이 전임 지도자 안 하고 계속해서 현장에 있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외에서 유능한 지도자를 데리고 와서 나이가 지늑하게 드신 그런 분들을 강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옆에 통역사라도 한 명 붙여가지고 매 코스마다 A, B, C로 나눠서 그 코스마다 들을 수 있게 뭐 이렇게 그걸 해준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뭐 오래 축구했고 그 다음에 국가대표 이력 있고 K리그에서 업적 못 남겼는 쉬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지금 전임 지도자 쪽에도 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제가 여기서 이름까지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해외에도 그런 건 있어요. 해외에도 꼭 현장에서 이 지도자가 잘해야지만 자기가 결과를 냈어야지만 그 사람이 전임 지도자 되는 건 아니죠. 그쵸. 무슨 맥락인지는 알지만 약간 다른 맥락인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전임 지도자를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냐 그냥 할 게 없어서 혹은 이게 돈벌이가 괜찮으니까 하고 있는 거냐가 난 제일 중요하다고 봐. 근데 우리나라 전임 지도자 분들 중에도 진짜 전임 지도자 하시는 걸 즐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로 행복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그걸로 또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외에도 그냥 때가 잠깐 없고 프로틴 감독 가기엔 내가 아직 좀 애매하고 뭔가 어딘가에 잠깐 걸쳐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프로 이력 좋아. 그래서 걸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런 게 문제인 거지. 뽑는 기준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이제 국가대표까지 선수생활 다 했어. 근데 코치 이력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성적을 냈고 안 냈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코치 이력이 그냥 진짜 거의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전임 지도자를 해요. 있어요. 많아요. 꽤 이건 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전임 지도자를 하면은 D급부터 시작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D급부터 하면서 또 전임 지도자로서 또 강의도 다니고 또 배우러도 다니고 하면서 전임 지도자의 스텝을 막 이렇게 밟아가지고 뭐 또 C급으로 올라가고 B급으로 올라가고 A급으로 올라가고 P급으로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별로 경력 진짜 이렇게 안 좋은 지도자가 몇 년 동안 자기가 전임 지도자를 막 B급을 가르치시던 분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더 위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막 5년 10년 동안 전임 C급만, 지도자를 C급만 가르치고 막 가르치고 B급만 가르쳤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A급. 국가대표 출신이 B급의 상사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축구가 잘 되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이런 해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결국엔 이렇게 총 쏘면 내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쵸, 라이센스- 나는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난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되게 싸가지 없는 인간이 되는 거지만 저는 뭐 상관 안 해요 그런 거. 뭐 맥그리거가 그래서 성공 못했나요? 성공했죠. 아니잖아요. 네. 블랙컴뱃이 그래서 성공 못했나요? 자기만의 단체 만들어서 지금 재밌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본체가 어떻게 내가 나중에 더 잘할 수 있겠어. 본체가 단단해야 되고 우리나라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대한축구협회가 건강해야 나도 나중에도 잘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대한축구협회가 이렇게 시스템도 없고 그냥 단순히 이 감독 선임 이것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이렇게 파고들면 문제 걸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대한축구협회가 발전을 못하는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런 맥락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손흥정 감독님이 아시안컵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이런 것들을 본인만의 뭔가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축구인 출신이시니까 K리그에서 활약을 하신 분이고 축구 쪽에서도 인맥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큰 의미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예요. 자, 자격증을 따는 것도 똑같아요. 혹은 자격증 변환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인맥으로 다 들어가요, 자격증을. 그쵸. 뭐 굳이 막 저희가 아니, 언급은 뭐, 아니, 하지 않겠지만 그냥 자격증을 그냥 뒤에서 손 봐주면 그냥 하이패스로도 여기 들었고 이거 듣고 이렇게 가지는 게 아직도 실화예요. 누군가는 몇 회를 거쳐서 계속 떨어지고 안 돼서 말레이시아까지 가가지고 자기 사비로 비행기 타고 가서 따고 오는데 누군가는 그냥 사람 잘 만나가지고 인연으로 인해가지고 전화 한 통으로 바로바로 하이패스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근데 이건 뭐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고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 축구가 발전하려면 좀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예요. 그냥 제 얘기로만 하면은 총 여러분들 A작정을 들으려고 하면은 100점을 채워야 돼요. 그 100점은 뭐 보수 교육에서 몇 점, 지도자 경력 몇 점, 뭐 요런 거 몇 점, 요런 거 몇 점 해가지고 딱 점수를 채워야 되는데 100점 만점에 내가 그때 한 그래도 꽤 높았어. 초과했어요. 점수가 꽤 높았어. 네. 꽤 높은데도 몇 년간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뭐 지금부터 국내 감독을 선임한다부터 시작하는데 국내 감독은 또 2월 달에 선임을 한대요. 2월 안에 선임을 한대. 지금 2월 18일이죠. 주말이에요. 이번 달은 심지어 31일까지가 아니고 29일까지 10일 남았어요. 근데 감독 만나서 면담하고 그 감독의 철학 보고 우리 철학이랑 빗대어 보고 또 전력강화위원회 회의하려면 또 사람들 모으기 어려우니까 또 3일 걸리고 4일 걸리고 이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막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또 딱 하고 나면 또 보고하려고 하는데 회장님 실종 신고돼 있고 회장님 찾는데 7일 걸리고 어떻게 29일까지 감독을 선임하냐는 거야. 근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감독을 선임하는 나라에 어떻게 잘 될 수 있겠냐는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최강희 감독이 선임할 그 뉴스 기사를 봤거든요. 그 막 이렇게 전력 강화위원회에서 저희가 여러분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막 깔끔하게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막 리스트 뽑아서 할 것 같죠. 지금 이제 뭐 어떤 작업이 시작되는지 알아요? 야, 밥 한 끼 먹자. 그냥 여러분 술집으로 가서 밥 한 끼 먹으면서 1차에서 얘기를 꺼내고 2차 가서 술 잔뜩 먹으면서 또 3차에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날 안 돼. 거절해. 집에 가.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전화하는 거예요. 야, 주말에 뭐 하냐? 밥 한 끼 먹자. 그러다 걸리면은 여러분 바로 도장 찍고 계약하는 거예요. 면접 보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급해요, 여러분.